특별법 시리즈의 1호, 2호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이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출신 국회의원 윤호중입니다.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 군부 독재를 겪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참담한 역사를 잊는다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그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역사를 잊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가 점입가경입니다.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그 길이 과거 일본이 저지른 인류사적 만행을 잊어버림으로써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 과거를 부정하고 미화함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길과 미래를 내세우며 과거 일제 식민의 역사를 지워버리거나 고무, 미화, 찬양하는 등의 부정 왜곡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많은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과 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급기야 친일 매국 망언이 극에 달한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역사적 행태는 정점을 이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우리의 역사, 또 헌법 정신이 모욕당하고 수모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문은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그 행위자들이 독립운동 또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 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는 무도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역사와 헌법 부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과 미래를 물려주는 길은 헌법 부정 행위자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제가 준비 중인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의 제1호와 2호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인터넷의 이용, 또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를 정당화, 미화, 왜곡한 자, 또 찬양, 고무, 선전한 자,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장 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에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광복 80주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광복 80주년 특별법 제정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광복 80주년 특별법에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 무효,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 배제, 일제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 조선인 희생 대형 참사,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 규명, 또 피해 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과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적 정립을 위해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미래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 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준비 중인 광복 80주년 특별법이 든든한 역사의 반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반노동 막말 제조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 파탄나게 해야 한다.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1919년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 청춘 남녀가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주 4.3 항쟁을 좌익 폭동이라고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많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를 비하하고 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셀 수 없이 해왔고 가족을 잃은 이웃의 아픔을 짓밟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혹자는 심각한 부정부패나 자녀 특혜 의혹 같은 치명적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자의 말과 행동은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공격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됨으로 인해 이분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과 분노는 다른 이들이 함부로 짐작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반노동 막말의 직접 대상이 됐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문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자 독립유공자 지청천님의 외손자분 오셨습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이자 전 경사노위 청년위원장 오셨습니다. 김설 청년유니언 위원장 오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이창영 군 어머니 최순환님 오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김문수랍니다. 생사의 총각을 다투는 119에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나 김문수인데 하던 그 거들먹 김문수랍니다. 사회적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어 슬픔에 휩싸인 남겨진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후벼 파던 그 김문수. 노동운동을 하다가 노동을 욕하고 극우 태국기 부대 극우 유튜버로 변해 소중한 우리 이웃들을 비하하던 그 등의 칼꽂기 전문 김문수. 그것도 모자라 공해 수준의 막말을 남발하며 국민들에게 극심한 짜증과 피로감을 유발해온 그 김문수랍니다. 고작 김문수라니요.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노사법치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노란봉투법마저 또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논란, 방송 장악도 모자라 김문수를 더했습니다. 정권 몰락에 물꼬를 트는 마지막 엑스맨 같기도 합니다. 정치란 정치인 자 그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문수는 반노동 막말 제조기 그 자체입니다. 그 말들을 듣자면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지조차 심각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 일자리를 챙기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정상화시킬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고 피곤하게 만드는 짓 그만하고 스스로 사퇴해 극우 유튜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신 남우근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건설 폭력배로 몰아가고 노조 회계 공시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 때리기에 골몰해온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최일선 공격수로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반노동 인식은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자살특공대에 비유하기도 했고, 쌍용차 해결의 1등 공신은 경찰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청장이 이미 사과를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면서 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있던 작년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을 방문해서 노조가 없는 것에 감동받았다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머리에 항거하며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에 대해서는 열사의 시신이 아직 병원 영안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폭력배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노사정의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김문수 후보는 최근 언론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노사정의 노예는 노동조합은 배제된 채 노동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 도움을 받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왜곡된 노동인식만 있을 뿐입니다. 합법적 권리인 노동 3권을 강화하고 노동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리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동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취약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온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뿐만 아니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적격성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발언은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네, 연일 최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열대야로 힘든 나날이지만 우리를 더 힘들고 분노케 하는 것은 역대 최악의 인사를 갱신하듯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의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안창호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 방송의 공공성을 와해시키는 최악의 인사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 정부는 중요한 공직기관의 장을 그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반하게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문수는 혐오 발언으로 이미 여러 해에 걸쳐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시민사회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강연장에서, 조찬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시장 후보 인터뷰에서 언론에 가시화된 것만으로도 일일이 나열하기 숨찰 지경입니다. 입만 열면 숨쉬듯 혐오 발언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외모 평가와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차별과 편견을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인식은 국민의 상식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부정하며 더 참혹하게 만들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일터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성별 임금 격차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독박 돌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단계에서부터 승진, 배치 등 업무 한계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고소건은 1,875건으로 지난 5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 3명 중 2명은 참고 넘어갔다라는 실태조사의 응답 비율을 감안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동자들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터내 페미니즘 사상 검증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점점 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외면하고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 관점의 인물을 보란듯이 지명하면서 대한민국의 퇴행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고통의 나락으로 내모는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자격 없는 김문수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적임자를 임명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성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여성계를 대표해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 최희연 대표님께서 반여성적 발언들을 반복해왔던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셨습니다. 예,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협력실장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전 독립기념관장이신 이준식 관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예, 최근에 13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 씨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는 김영석 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니까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뒤집어 보면 뉴라이트는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역사기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김문수 씨는 뉴라이트냐? 뉴라이트 맞습니다. 2006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출범할 때 당시 김문수 씨는 경기도지사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해서
뉴라이트가 이 시대를 새로 밝히는 희망의 빛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뉴라이트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김문수 씨가 공직을 떠나 있을 때나 끊임없이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조하는 운동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럼 뉴라이트가 있다면 올드라이트도 있을 텐데 둘의 차이는 뭐냐? 올드라이트는 반공만 내세웠습니다. 뉴라이트는 반공에다가 친일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를 신친일파, 친일 극우 세력,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김문수 씨는 결코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김문수 씨는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무슨 나라가 있었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자꾸 건국절 얘기를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민주독립국가의 재건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이후 헌법 전문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국민이 계승했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이전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세워졌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김문수 씨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나라가 없었다. 따라서 일제식민지배는 합법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전형적인 친일 서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지사라는 공직 신분에 있을 때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당연히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반헌법 세력이라고 부르죠. 반헌법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즐겨 쓰는 표현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 김문수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발언은 전 경사노위 청년위원장이고 현재 창원시 의원인 진형익 시의원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청년 통찰력 없고 노동 통찰력 없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를 보며 청년은 절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호위 청년위원장을 지낸 진형익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400만 국민이 본 영화 파일럿을 보셨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 계획도 없고 난자를 얼릴 계획도 없다라고 한 여성 청년을 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은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꿈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사노위 행사에서 청년이 개를 안고 다니느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참석한 청년들이 당황한 듯 웃자 김문수 위원장은 곧장 꼰대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며 똑같은 주장을 이어갑니다. 제대로 역량을 갖춘 위원장이라면 청년의 저출생에 대한 생각을 묻고 당사자의 소리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청년이 문제라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청년을 바꾸자는 것입니까? 노동 현장은 4차 혁명을 넘어 5차 혁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노동주역인 청년의 생각과 현장을 전혀 모르고 듣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부보다 훨씬 작은 조직인 경사노위에서조차 자질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찰력 없고 현장성 없는 장관은 대한민국의 고난입니다. 청년에게 재앙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미래를 위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좀 안타까운 발언인데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시고 이창현 군 어머니 최순환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16 가족협의회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아입니다. 수학여행 중이었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국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호의 침몰을 경험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보다 안전하고 진심으로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물러섬 없이 한결같이 1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지금 현재를 살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힘이 들고 개탄스럽습니다. 날마다 40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보다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국가기관을 잘 관리하고 살리기보다 오히려 망가뜨리고 병들게 만드는 못된 바이러스 같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니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막말을 통해 자신이 어떤 바이러스 보균자인지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죠. 그가 내뱉은 세월호 관련 발언들 또한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추모의 구판을 벌이고 있다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을 두고 박원순이 남기고 간 붉은 유산이니 대청소해야 한다. 6년 3개월 동안 우려먹었으면 이제 끝내라. 6년 3개월 동안 재미봤으면 걷어치워라. 세월호 천사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요일 뿐이다. 등등. 국민적 아픔에 공감하며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추모하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전형적인 막말 유튜버의 모습인 거죠. 단원고 희생자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막말 극우 유튜버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진 사퇴하십시오. 신성한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들을 멸시하는 인물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김문수는 막말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살던 대로 극우 유튜버로 사십시오. 어떤 껍데기로 포장을 한다 한들 막말 극우 유튜버라는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돌아보고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분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님과 김설 청년유니언 위원장님께서 나누어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김태선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는 사퇴하라. 대통령이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동안 무능하거나 부정하거나 부도덕하거나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장관 후보자들이 여럿 있었다. 김문수는 그런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김문수는 가해자다. 김문수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결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말이 아니다. 폭력이고 저주다.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여성, 청년, 해고 노동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난도질했다. 그 말이 김문수의 본질이다. 그런 김문수가 이제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너스레를 떤다. 아니다. 그는 방송에서, 강연에서, 연설에서, 국회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 폭력과 저주를 퍼부었다. 지금은 감춰져 있던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유튜브를 닫은 건 자신도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다. 김문수는 확신범이다. 우리는 김문수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다. 그냥 사퇴하시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 그 말에 짜증나고 분노하겠지만 그것이 국무위원 자리에 앉은 김문수를 보는 것보다는 참을 수 있다. 사회 극단에서 서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핥힌 김문수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찾아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빼고 찾아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과거 발언 외에는 치명적인 낙마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누구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김문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국민에게 안겼다. 그러니 김문수는 당장 사퇴하라. 네, 회견문 낭독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했던 여러 가지 반노동, 막말과 관련된 피해 관련 단체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막말과 반노동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정말 그 말들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후보자라는 말 자체도 아까울 정도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촉구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의료 공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과암 일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응급의료 기관이 24곳에 달았는데 경증 환자 진료 비용 문턱만 높이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됩니까? 응급실에 문턱을 만들어 의료 공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과 비응급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환자가 많고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선택의 의무를 환자에게 지우는 건 과도합니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고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을 일으킨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해결책을 경증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 붕괴 속에서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몸을 갈아 넣으며 겨우 6개월을 버텼습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힘겨루기를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의료계의 대화에 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독립유공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독도마저 지우는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쓴소리한다고 유일한 독립 관련 공법단체인 광복회를 예산으로 보복하려는 것은 참으로 좀스럽고 졸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독립유가족들이 친일 독립기관장을 해임하라는 말도 못합니까?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없으니 예산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다시 하겠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없으니 예산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횡포에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을 마치 일제강점기로 되돌린 듯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 입은 잘도 틀어막으면서 일본의 항의에는 항변 한마디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하니 대사를 조치하기는커녕 오히려 숨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군의 훈련을 왜 숨어서 하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위해 독도까지 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전쟁 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은 물론이고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있던 독도 조형물까지 모조리 치워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혼잡도 때문에 치웠다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옹졸한 변명을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친인 일산을 기용하며 독립유공자를 탄압하고 일본 과거사를 덮어주는 것도 모자라 독도마저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심판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매국 행위에도 우리 국민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태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청춘을 위해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부터 하십시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라고 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인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년들은 고구마 1000개 먹은 듯 답답합니다. 청년들은 여건이 된다면 80% 이상이 결혼에 긍정적이며 이상적 자녀 수로는 2명이었습니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조차 보장받기 어렵고 생존을 위한 경쟁에 치이는 청년들은 불행한 세상을 물려주기 싫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이미 부모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면 왜? 라는 질문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청년들 탓이나 하는 것은 어른이 할 짓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칭찬한 노조가 없고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회사의 노동자가 결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폭염 속에 냉수조차 공급 못 받고 사망한 노동자를 방치하는 사회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사치일 뿐입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정도의 지위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청춘을 위해 정치가 더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언감생심 노동부 장관을 꿈꾸지 말고 자진 사퇴부터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청년들에게 함께 미래를 꿈꾸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평등하게 교육받고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이 가능하며 취업 걱정 없이 근로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육아하며 좌절하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는 청년의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의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낸 입장은 괴담, 거짓 선동 등 야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가득합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년에서 5년, 10년 후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사이 5년 후, 10년 후로 시간 여행이라도 다녀왔습니까? 대통령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이 방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까? 일본 정부가 건네준 홍보성 자료 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이고 거짓 선동이라 매도합니까?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 예상 국가로 방류 상황을 강도 높게 감시했어야 할 한국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와 방사능이 옮겨가는 먹이사슬을 추적하지도 않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조사도 없었습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 또한 알프스가 거르지 못한 탄소 14, 요오드, 코발트 60 등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오직 세슘과 삼중수소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30개 위판장의 방사능 검사 장비는 고작 69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조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정부가 홍보비 1조 6천억을 야당에 전가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최종 보고서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IAEA 보고서 하나만 믿고 동의해준
핵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간 이어집니다. 전 세계 식량 공급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바다 환경에 미칠 파장을 윤석열 정부는 무엇으로 장담하는 겁니까?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입니다. 이 책임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문단만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입니다.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